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물과 토지의 근저당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등기부의 말소기준 등기를 참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매 공부하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제주시 에어릅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 있는 주택인데요. 건물 면적은 58평, 토지 면적은 210평에 달하는 물건으로 감정가는 5억 8천만 원에 나온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건물 전부의 토지 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토지 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평균 조회수 96에 달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8038번인데요. 물건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은 이미 낙찰이 되었고 그 중에 2번 물건을 제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테마는 건물과 토지의 근저당 날짜가 다를 때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물건의 입지부터 보시면 제주공항에서 물건지까지 약 12km가 떨어져 있고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차 타고 얼마나 걸리나 한번 봐봤는데 약 2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까지는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가 전부 다 타운하우스인데요. 이 안에는 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물건부터 4번 물건까지가 이 타운하우스 부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 타운하우스 입구 앞에는 이렇게 왕복 4차선인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제주 시내까지 쭉 연결되는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는 메인 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갈 때는 용이하지만 근처에 편의점이 1km 떨어져 있고 마트는 2km가 떨어져 있는 등 편의시설이 멀리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번 물건은 이렇게 입구 쪽에 있는 물건이고 그 다음 길 가운데 2번 물건이 있고요. 마지막에 3번 물건, 그리고 이 자그마한 토지가 4번 물건인데요. 제가 2번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입구랑 가깝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약간 해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패스를 했고 3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구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가운데 있는 2번 물건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4번 물건은 이미 낙찰되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1번 물건이나 3번 물건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가 마음에 드신다면 직접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정면 사진인데요. 정말 깔끔하죠? 따라서 세컨하우스나 제주살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로드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1번 물건이고요. 입구에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일단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개별 주택마다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제가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2번 물건입니다. 주차장은 여기에 있고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죠. 단지 자체가 정말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타운하우스 괜찮죠?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딱 여시면은 일반 건축물 대장 갑이라고 써있는 이 오른쪽에 노란색 표시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깔끔하죠? 따라서 해당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면은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소유주에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해당 건축물은 2012년 9월에 허가를 받아서 13년 9월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 2014년 9월에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8년 정도 된 건물이라는 거죠.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릴 때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첫 번째 근저당이나 가압류만 찾으면은 말소기준 등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물건은 좀 신기하니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물건은 건물 등기부에서 첫 번째 근저당이 2015년 3월 18일에 잡혀있고 토지 등기부에서는 2014년 5월 29일에 첫 번째 근저당이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날짜가 다르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에 적힌 이 근저당 날짜를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은 그대로 이기를 해서 날짜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물과 토지의 근저당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등기부의 말소기준 등기를 참고해야 될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임차인은 토지 사용이 아닌 건물 사용을 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를 기준으로 권리를 따지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때는 건물 등기의 첫 번째 근저당인 2015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 열람 내역만 확인하시면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김땡땡은 전입일자가 2022년 3월 2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확인한 건물 말소기준 등기인 2015년 3월 18일보다 늦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대항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사한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현황서상 배우자인 이땡땡이 2016년 5월 31일에 전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보이는 김땡땡과 이땡땡은 부부인데, 부부가 같이 2016년 5월 31일에 전입을 했다가 이 배우자인 이땡땡이 전출을 하면서 이 김땡땡이 3월 2일에 세대주가 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서 김땡땡은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현황조사서에서 배우자 이땡땡이 2016년 5월 31일에 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도 부부는 하나로 치기 때문에 한 명이 중간에 딴 데로 전출을 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31일도 건물 말소기준 등기인 2015년 3월 18일보다 뒤에 있죠. 따라서 이 두 분은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가 감정한 감정서를 보시면 주택당 162평은 약 2억 6,700에 감정하였고, 도로 지분 49평은 2,700만원에 감정해서 총 2억 9천만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58평은 2억 8천에 감정을 해서 이번 물건을 전체적으로 5억 8천만원에 이렇게 감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로 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내가 162평만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5억 8천을 162평으로 나누면 주택의 토지 단가가 나오는데요. 평당 356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은 전부이고 왜 토지는 지분으로 나왔을까요? 그것은 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지분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타운하우스 부지이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 부지인데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토지는 온전히 소유주의 것이나 도로는 이 타운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 전체 인원들이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으로 토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혀 하자없는 깔끔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포함된 이 빨간색 땅도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팔거나 할 때 무조건 지분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건물 아래 땅이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주변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물건지에서 가까운 곳에는 매물이 없었고, 따라서 약간 떨어져 있는 안 좋은 지역을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평당 323만원, 평당 282만원, 그리고 평당 423만원까지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셨듯이 도로를 제외한 물건지 토지 평당가가 356만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해당 타운하우스는 토지가 지분이 아니고 타운하우스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 면적 60평, 58평, 56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5.8억, 5.68억, 그리고 6억까지 최근에는 대지 평수와 관계없이 5.6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정말 파악하기가 쉽죠. 따라서 이번에 감정된 감정 가격인 5.8억은 그냥 일반적인 시세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1차는 유찰이 되었고 2차는 6월 14일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4억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시세가 5.6억에서 5.8억으로 판단했는데 해당 물건은 상당히 잘 꾸며진 타운하우스이고 매매도 활발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4.9억에서 5억 정도에 낙찰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물건의 장점은 첫 번째, 단지가 조경도 잘 돼 있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운하우스임에도 토지 분할이 깔끔하게 돼서 매매하기가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앞에 4차선 메인도로가 제주시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항까지는 단 25분이 걸린다고 설명드렸죠. 네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낙찰받으시면은 그냥 명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해당 물건지가 편의시설이랑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주살이를 해안가에서 하면은 처음에만 좋지 습해서 몇 달 못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전체적인 단지 분위기와 매매량 등을 봤을 때 제주살이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은 좋은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임장은 꼭 하시고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 등기의 날짜가 다를 때 임차인과 어떻게 권리를 다퉈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